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의 주 행사장인 엑스코가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물 관련 기술을 선보이는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을 계기로 대구 경북을 찾은 각국 정상들과 정상급 지방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마련한 고령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특별전에 독다리 접시와 금기고리 등 유물 5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개막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주 행사장인 엑스코에서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물 관련 신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연장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일반 시민들도 참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 때 빗물 펌프장에서 부유물을 신속하게 걸러내는 제징기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쓰레기는 물론 바닥에 가라앉은 퇴적물도 걸러내는데 대구 노곡조야동 배수 펌프장과 이현 빗물 펌프장에도 설치됐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가라앉아 있는 돌멩이라든가 이런 시설까지도 침전물까지도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엑스코 1층과 3층 전시장에서는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부스를 마련해 상하수 처리와 빗물 이용, 먹는물 처리 기술 등을 뽐내고 있습니다. 38개국에서 2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해 다양한 물 관련 신기술을 보여주는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토종 기업들도 물 관리 기술을 해외에 홍보하고 바이어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어가 와서 엑셀런트라고 얘기도 한 적 제가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해외 어떤 메이커와 비교해도 우리 제품이 결코 딸리지 않고 상당히 우수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수자원 정보화 전략을 소개하는 등 기상청과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물 관련 정책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비영리단체들은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도 많고 생각지 못한 그런 광경도 많고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물포럼 폐막일인 오는 금요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등록한 뒤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세계 물포럼을 맞아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 경상북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국의 정상급 내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실익을 얻기 위한 지방 외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차 세계 물포럼 참석차 대구에 물라투 테쇼메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물라투 테쇼메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각종 투자와 사업, 인적 교류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Has to be extended to other states also, so that the Ethiopian people will benefit from the successful social movement. 경상북도는 에모말리 라우먼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알베르 2세 모나코 대공, 압델리라 벤키란 모로코 총리,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도 잇따라 만나 새마을 세계와 실크로드 대축전 참가, 관광 분야 등에서 교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멤브레인 탄소 섬유 분야 세계 최고 기업인 일본 도레이사 니카쿠 아키히로 사장과의 간담회에서 구미를 중심으로 한 멤브레인 탄소 성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를 이끌어냈습니다. 물산업 분야 세계 2위 기업인 프랑스 수에즈 환경그룹 CEO를 만나 도내 118개 물 관련 기업과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덴마크 명문 기업인 덴포사 경영진과도 투자 유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또 새마을, 경제 교류, 또 국제적인 위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됐고 앞으로 그런 성과를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챙겨가겠습니다. 제7차 세계 물포럼을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경상북도의 지방 외교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25개 나라 100여 개 지방정부 대표와 공직자,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제7차 세계 물포럼의 지방정부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물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구 경북 물행동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이들은 또 물 문제 해법 실행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연대 강화와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물포럼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해외 인사들에게 대구의 투자 환경과 물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해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구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베네디토 브라가 세계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세계적 물기업 수에즈의 최고 경영자 등 세계 물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관계자 380여 명이 참석한 대구의 밤 행사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의 우수한 투자 환경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오늘 수성호텔에서 에티오피아 상공회의소와 통상 증진과 경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대구 기업의 에티오피아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섬유와 농기계 업체가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에티오피아 상공회의소가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례식장의 폭리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에 있는 이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납품업체로부터 정기적인 리베이트를 받아왔습니다. 묘지나 납골당, 유골함 판매업자들이 주로 상납했는데 대담하게도 차명 계좌를 만들어 직접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칠곡 쪽에, 성주 쪽에 뭐 이런 2차 장지들, 공원 묘지들, 납골당이나 이런 업자들이 주로 업자들이었고 금액은 많이 들어가면 뭐 2, 300만 원, 300만 원씩, 350만 원씩 들어가고 있었고. 선배 장례 지도사가 후임에게 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이 과정에 윗선과 상의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는데 그 위에 하고 상의가 됐었거든요. 지수보다는 한 7월 갖고 만드신 게 언제쯤이에요? 만든 것 한 7월, 그것도 7월 중순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병원 측은 장례 지도사 한 명을 계약 해지하고 관리소장과 담당 팀장을 직위해제한 상태에서 2달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지난해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이 회식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직원들도 나눠 갖자고 제안해 비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리소장과 담당 팀장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면서 장례식장 소장이 있는 거고 그 있는데 제가 뭐 여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제 역시 지금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말 못하는 지금 그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병원 측은 조만간 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주요 유물을 볼 수 있는 특별전이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령 대가야의 지배력과 생활 모습, 예술 수준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고령 대가야는 육가야 가운데 유일하게 금동관이 출토됐을 정도로 대가야 연맹의 맹주로 위세를 떨쳤습니다. 봉황무늬 고리자루 큰 칼과 금귀걸이, 목걸이와 옥장신구 등은 대가야 지배자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지난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전에는 고분 73호와 74호, 75호에서 출토된 유물 5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가야 고분군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5세기 초 고령 대가야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5세기 초에 대가야 형성의 모습, 그 지배자의 양상, 국제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야의 풍습이던 순장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순장은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또는 죽여서 지배자와 함께 묻는 풍습으로 순장자의 수가 많은 것이 대가야 무덤의 특징인데
사람뿐만 아니라 말도 순장했다는 것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순장처가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다른 외국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특이한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대가야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유물에 붙어있는 직물의 흔적이나 뱀이 묘사된 그릇받침, 정교한 금귀걸이 등 예술 수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도서관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없는 책은 서점에서 대신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가정으로 보내주는 택배 서비스에 다양한 문화 강좌까지. 안동도서관의 얘기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김성현 씨. 신간서적을 바로 접하기 어렵던 문제점이 개선되면서 도서관 이용에 더 신이 났습니다. 도서관에 없는 책을 서점에서 구입해 읽은 뒤 도서관에 반납하면 책값을 전액 환불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를 텐데 도서관에서 어쨌든 공공적 서비스로 그렇게 서비스를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좀 앞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원으로 등록만 하면 원하는 책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고 독서 관련은 물론 인문학, 외국어 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독서 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이야기가 있는 원화 전시회가 마련됐고 서로 읽은 책을 맞바꾸는 애서 교환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좀 시끄럽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부모와 애기들이 또 학생들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어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성인의 한 달 평균 독서량은 0.8권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달라진 도서관과 새로운 서비스가 책 읽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도시철도 3호선 무료 시승 행사를 엽니다. 시승을 원하는 시민은 18일부터 20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개 역사 어디서든 교통카드나 승차권 없이 열차를 자유롭게 탈 수 있습니다. 무료 시승 열차는 3호선 개통 전 모노레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 구간 7분 간격으로 하루 120차례 정도 운행됩니다. 최근 영덕군 의회의 여론조사를 계기로 영덕에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덕군수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인구 4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 영덕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원전 유치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세수가 10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응급의료 체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로 통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주민들의 원전 건설 찬성 여론에 따라 영덕군 스스로 원전 유치를 결정한 만큼 최근 반대 여론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를 뒤집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회 의원 7분 전체가 거기 다 모두 사인을 했고 또 그리고 영덕군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전달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원전 건설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닐 뿐더러 심각한 지역 갈등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전체 주민투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군수의 생각입니다. 영덕군도 법과 그리고 여론이라는 그 양날의 칼 위에 사실은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지역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난 4년 전에 결정했는 것을 저희들 보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군수는 또 군의회 원전특위가 최근에 실시한 찬반 여론조사는 시기상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원전특위가 조만간 전체 주민투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 법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11만 9천 명 가운데 44.9%인 5만 3천 명이 취업이 된 것으로 교육부에 보고됐지만 이들 가운데 33%인 1만 7천여 명은 직장 건강보험 등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도 지난해 6,800명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50%가 취업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된 취업률은 32%에 불과했습니다. 대구 동구 주민들로 구성된 K2 전투기 소음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음 피해 배상금 소송 담당 변호사가 배상금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과 주민들에게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은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사가 국가배상금 511억 원과 별도로 지급된 지연이자 288억 원을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자 주민들이 제기한 것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세계 물포럼 참석을 위해 대구에 온 파푸아뉴기니의 벤미가 국가투자부 장관 일행이 오늘 경북 테크노파크를 방문했습니다. 벤미가 장관은 물펌프를 생산하는 경북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주식회사 에타와 센서로 수위와 수량을 자동으로 계측하는 군위 지역 기업 주식회사 리테크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이 기업들이 파푸아뉴기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한 달 전보다 2조 5,136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2달 연속 상승세로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수신이 더해지면서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 금융기관 여신도 한 달 전보다 1조 2,790억 원 늘어나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구룡포 수협 조합장 후보 60살 허모 씨와 조합원 6명에게 선물 세트를 제공한 허 씨의 운동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지난 2월 조합원 10명에게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로 신포항농협 조합장 후보 60살 권모 씨와 농협지점에서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포항농협 조합장 후보 69살 장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속이고 돈만 챙긴 3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태블릿 PC와 커피 머신, 카메라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에게 돈만 송금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25명으로부터 2,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가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만 55살 이상 500명을 시니어 사원으로 채용해 고속도로 고객 서비스 개선과 환경정리 업무 등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